부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하동 레일바이크.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전동 레일바이크로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보세요. 365일 색다른 풍경과 축제가 있는 하동 북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동 레일바이크로 오세요. 각종 자재의 모든 것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과 함께할 소자본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A동 철물 공구, B동 타일 욕실, C동 창호 방화도어, D동 목재 석고까지 분야별 전문가 사장님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문의 883-7261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 (31일) 폐교하는 한국국제대 재학생들의 특별 편입 등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편입 가능 대학이 경남 지역으로 한정된 데다 촉박한 학사 일정에 유사 학과가 없는 학과도 있어 차질이 우려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의 마지노선인 9월 정기국회가 다가왔습니다. 청사 예정지인 사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사회는 30일 상경집회에 이어 다음 달 3일 걸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거세진 민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천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3호선과 33호선을 잇는 사남 정동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초 입체 교차로로 설계됐던 구간을 평면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 원예 산업에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온실 장비. 외부 날씨에 따라 다양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관리법 생생 영농 소식에서 알아봅니다. 함양군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함양 산삼축제가 다음 달 초 개막합니다. 올해 축제의 특징과 핵심 프로그램을 이노태 축제위원장 초청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 우주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은 법안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촉발된 여야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하반기 들어 반쪽짜리 회의를 이어오고 있는 국회 과방위. 그나마 지난 18일에는 여야가 모두 출석한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였던 이동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공방이 펼쳐지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는 뒷전이 됐습니다. 9월부터는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 내년 총선 등 국내 정계 일정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의 연내 통과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미제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정기국회에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정감사와 각종 위원회 결산, 내년도 예산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바쁜 시기인데 과방위는 한 달 넘게 안건조정위원장 선출도 못하고 있을 만큼 여야 의원 간 정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30일에는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민주당에 전달했고 우주항공청에 대한 당론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총선을 염두에 두고 우주항공청을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3일에는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국회 통과 촉구 걸기대회도 열릴 예정.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지 3달 넘게 뒷전으로 밀려나자 지역 민심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시 주요 문화 관광 분야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진주시와 박대출 의원실은 지난 29일 발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타당성 용역비 2억 원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예산 6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에 포함된 구도심 레트로 골목 사업 214억 원,
남강 부자로드 조성 사업 50억 원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이 9월부터 10월까지 명사를 초청해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26일 이금희 아나운서의 1회차 강연을 시작으로 10월 13일 최태성 한국사 강사, 10월 31일 마지막 강연은 김영하 작가가 나섭니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강연 2주 전부터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30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0개 안건이 심의 의결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김수환 의원이 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해 대마산업 활성화를 제안했고, 최호림 의원은 산청 엑스포 대국민 사전 점검과 사후 평가를 제안했습니다. 31일로 문을 닫는 한국국제대학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문제일 텐데요. 진주를 비롯해 창원, 김해 등 경남 지역 대학이 편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학과에 따라 타 도시로 가야 하는 학생들은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 등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 학생의 특별 편입학을 위한 등록 절차가 30일 시작됐습니다. 학교법인 파산으로 문을 닫는 한국국제대에 등록된 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700여 명, 이 중 편입 의사를 밝힌 학생은 380여 명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1차 편입 일정은 이번 주 마감되는데 학생들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1차 편입 학교는 경상국립대와 인제대, 김해대 등 경남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입니다. 동일학과나 유사학과가 있는 학교에만 등록이 가능한데 특수체육교육과의 경우 경남에 유사학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경상국립대는 이들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로 편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점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도를 마련 중에 있고요. 개인당 등록금의 약 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관리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학과에 지원해서 학생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 정치인도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경남도를 주축으로 해당 대학과 대학이 소재한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편입학이 확정된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하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들은 창원과 김해 등 타 지역 학교는 당장 살 곳을 마련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기숙사로도 들어가야 되고 자취방으로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월세가 갑자기 높게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뭐 경상남도한테도 지원을 요청을 했고 진주시한테도 하루에 몇백 개, 몇천 개, 교육부에도 몇천 개씩 항의글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선례가 없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은 편입학교에 대한 학사 정보와 장학금 신청 방법 등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별 편입학이 추진되며 여러모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국제대 학생들. 이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의 한 공립특수학교가 내부 공사를 이유로 개학을 갑작스레 연기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9월 1일 개학을 앞두고 있었던 A학교는 이틀 전인 30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개학 연기를 알렸습니다. A학교는 올여름 방수와 전기 공사 등을 진행했지만 잦은 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개학을 미루게 됐고 대신 돌봄 교실을 최대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어진 지 수십 년 된 해당 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8월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대신 각종 보수 공사에 나서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실크 제품의 홍보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TV커머스 홈쇼핑으로 할인 판매 행사에 나섭니다. 이번 홈쇼핑 방송은 추석 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서경방송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매 전에는 진주드림 쇼핑몰에 입점한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참여해 쌀, 배, 들기름, 한우 등 4개 품목을 선보이며 진주시 키안의 진주 실크 스카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TV 커머스 방송과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무료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진주시와 진주상공회의소가 장애인 일자리 오작교 사업 추진을 위해 3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주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주시는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 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진주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민간 영역 확대를 위해 일자리 시스템을 체계화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천 산안면 국도 3호선과 정동면 국도 33호선을 잇는 사남 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교차로 형식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사천 강무성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사남 정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하천과 진주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이 사천시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간단히 말해 사천시 산안면 월성리 국도 3호선과 정동면 대곡리 국도 33호선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길이는 3.9km, 왕복 4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래 완공 목표는 2027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22년 산안면, 정동면 주민설명회 당시 국도 3호선과 시로 1호선 접속 부분을 일체 교차로로 설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말께 교차로 형식을 입체해서 평면으로 설계 변경한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안면 일부 주민들은 신호등이 추가되면 교통체증이 더 생긴다. 도심부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우회도로의 기능이 매우 축소되고 돈은 돈대로 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도로의 등급까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평면 교차로와 신호등이 국도 3호선과 시도 1호선, 국도 33호선 연결 지점에 생길 경우 이 우회도로는 당초 계획했던 1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낮아집니다. 1등급 도로는 전 구간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없는 도로로 일단 국도에 올라서면 자동차가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논스톱 도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등급 국도는 고속국도, 신호등이 설치되는 이 3등급 국도는 저속국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땐 더 안 좋아지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설계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러 민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초 1365원을 시작했던 이 사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부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금액보다 15% 이상 변동이 될 경우 다시 예타 재검토를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확정이 된 겁니까? 설계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교차로 형식 말고는 노선 등은 세부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천시는 당초 목표했던 우회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빨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설계 중인 만큼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강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회도로가 생기면 이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들이 바로 주민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경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통체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도로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스마트 온실에는 여러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요즘처럼 더울 때에는 장비들이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생생영농 소식에서 정리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임석동 홍보팀장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온실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져 온실 내부의 각종 감지기나 컴퓨터 장비 등이 고장날 우려가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스마트 온실 장비가 더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온실 관리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에 의하면 시설 원해 산업의 스마트 농업이 국내 농업 생산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 온실의 경우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 그리고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 장비가 많아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온으로 인한 고장을 막기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설 온실에 설치된 감지기는 대부분 영하 40도씨에서 영상 60도씨, 통신 장비는 영하 40도씨에서 영상 70도씨까지 작동하지만 감지기에 이상이 생기면 부품 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 온실 관리용 컴퓨터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30~40도씨가 되면 컴퓨터 내부 온도는 60도씨까지 올라 시스템 고장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실내 온도가 30도씨 이하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무더위가 계속되면 덮개를 열고 선풍기로 내부 열기를 시켜 시스템이 멈추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온실 내부와 양액기에 설치된 각종 감지기 등은 전원을 차단하고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조생종이나 일찍 심어 벼 이삭 폐기가 완료된 후 익어가는 시기에는 벼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물을 2~3cm로 얕게 대고 논물이 마르면 다시 데워주는 물 걸러대기를 실시합니다. 쌀 품질과 크게 관련이 있는 완전 물떼기 시기는 출수 후 30일에서 40일경이 적기입니다. 물떼기 시기가 빨라지면 벼알이 충실하게 여물지 못하고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며 물을 너무 늦게 떼면 수확 작업이 늦어져 깨진 쌀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 소식이었습니다. 하동구는 30일 갈사만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기본 구상과 핵심 유치 업종, 국제교류 신도시 건설 등을 보고했습니다. 핵심 유치 업종으로는 지능형 기계와 항공 및 선박 부품, 항만 물류 등이 선정됐습니다. 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 앵커 시설과 친환경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하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사천 팔포항에 계류 중이던 선박의 일부분이 부두 타이어에 걸려 침수됐습니다. 사천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쯤 선수 부분이 침수된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서 배수 펌프 등으로 복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재원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장기 계류 선박으로 추정돼 지자체와 항만관리사업소에 소유자 확인과 선박 제거 등 안전조치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 지역 여름 축제들이 한창입니다. 함양에서도 지역 대표 축제인 함양 산삼축제가 다음 달 막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노태 함양 산삼축제 위원장과 함께 축제 주요 콘텐츠와 계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함양 산삼축제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꾸려지는데요. 많이들 오시라고 이번 축제 주요 콘텐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제18회 함양 산삼 축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대, 4대가 오시거나 또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그리고 10명 이상 대가족이 오시면 산삼을 공짜로 드립니다. 예. 또 축제 기간 중 함양군 내에서 10만 원 이상
지출한 영수증을 보여주시는 경우에도 산삼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 밖에 산삼 캐기, 황금 산삼을 찾아라, 수능생 특별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축제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지향점을 갖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탄소 친환경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들이 축제에서 이뤄지게 됩니까? 예,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축제장 내의 식당에서는 일회용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고 또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산삼 포장재는 5겹까지 현재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2겹에서 3겹으로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개선된 포장재를 선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에 이번 축제는 특히 대형 구조물과 대형 무대 그리고 대형 이벤트가 없는 이른바 산무 축제를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흔히 축제하면 떠오르는 콘텐츠들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함양 산삼 축제는 일반 문화 축제와는 달리 산업형 축제입니다. 대형 구조물은 아름다운 상림의 경관을 해치고 그리고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축제를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비해 많은 비중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더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축제는 지난 축제보다 더 많은 지역 농가가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보다 참여 농가가 약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 산삼은 해발 500m 이상에서 자라고 또 5년근 이상만 판매하도록 산삼 지킴이 활동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산삼 지킴이는 축제 기간 중에도 판매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준에 미달된 삼이 발견되면 즉시 퇴치를 시킵니다. 머지않아 함양군이 대한민국 산삼 유통 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산삼은 자연이 사람에게 준 가장 최고의 영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삼을 산업화하고 있는 우리 함양군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특수임산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군의 산삼이 표준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지난 2021년에는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함양군이 우리나라 산삼 유통 단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2일까지 함양 산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과 달리 이번 축제에선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는 만큼 재미뿐만 아니라 실속도 챙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를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잦은 비 소식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식은 가급적 익혀 드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을 정도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주와 사천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8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21도,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